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힘입니다. 성탄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는 성탄절 다음 날이 되겠죠. 자,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 한 사건으로 보면 세월이 길어요. 우리나라 6.25가 뭐 지금은 우리 한 줄로 기억되지만 사실은 3년 1개월 2일, 3년 한 달하고 2일, 날짜로 1129일 간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제가 군의 초급장교 시절에 1129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대 이름이 1129. 그게 뭡니까? 6.25를 기억하자. 6.25가 3년 1개월 2일, 1129일간의 전투였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전쟁. 자, 장유샤와 시진핑과의 전쟁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개전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끝났다. 말이 많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뭡니까? 창간자 리 면출 정권. 창. 그다음에 몽둥이 간. 자, 창과 몽둥이 속 리자죠. 속에서 정권이 면출 튀어나온다. 이거죠. 누가 말했습니까? 모택동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원칙으로 보면은 사실은 장유샤가 이긴 겁니다. 근데 시진핑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최신 장유샤 10근평의 전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직은 올해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전인대 폐막식 날이었습니다. 그 전인대에 참석한 수천 명의 전국 인민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이 생중되고 있는데, 자, 시진핑이 이 단상을 내려와서 아주 우아하게 퇴장을 멋지게 합니다.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딱 하는데, 야, 여기 보니까 이 장군은 시진핑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 가방 챙기고 있어요. 니야 나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자, 모든 관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시진핑한테 박수치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 자,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장면.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일개 장성이 국가주석에게 등을 돌린다? 지금까지로 따져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이 남자. 시진핑에게 직접 대놓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는 가운데 도발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 사람은 여전히 권좌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시진핑이가 절절 매고 있어요. 장우협. 1950년 7월생입니다. 현 75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1953년 6월 27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보다 3살 위입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 중국식으로 읽으면 장유샤. 자, 아버지의 이름은 장종손. 손자는 공손할 손자입니다. 장종손. 이 사람도 상장이에요. 별 3개. 중국에서 별 3개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국공내전 당시에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훈과 습중훈과 서북 야전군에서 근무했던 전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패배는 국민당이 패배해서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습중훈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은 혁명 원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 지도가 있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은 그야말로 조그맣게 있었어요. 세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처음에 상하이에서 7명이 그야말로 피켓 하나 들고 시위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키웁니다. 얘들은 조직 논에 입각해가지고 각 도시에 대표를 파견해요. 그럼 그 대표가 그 도시에 가서 또 공산당을 조직해서 또 확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공산당을 점조직으로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군대를 조직하고 결국 국민당을 속여서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낸 그것이 바로 국共내전입니다. 자, 국共내전이죠. 국共내전의 주역이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손입니다. 모택동과 등소평 같은 이 국共내전 당시에 고위 관료가 1세대라면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 밑에 실무자들 장종손과 장우협의 아버지 장종손과 습군평의 아버지 습중훈, 이 사람들이 바로 밑에 계급, 좀 나이 젊은 청년층,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 장종손, 장우협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뭐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봐도 거의 똑같아요. 자,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거의 생기가 똑같죠. 자, 이 사람 장종손은 습중훈 바로 아래 계급이었습니다. 몇 살 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종손은 인민해방군의 창설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택동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자, 최고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 그 바로 밑에 세대죠. 계급으로나 나이로나 밑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됐고요.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로 홍2대, 불고롱자 공산당이죠. 공산당 2대. 자, 그래서 홍얼따이, 붉은 2세대라고 부릅니다. 장우협은 이런 막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얼따이죠. 그리고 운명적 라이벌이면서 친구인 습군평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습군평과 습중훈, 아버지 아들이죠. 자,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잖아요. 그 군인 아들이었겠죠. 군인의 아들로서 잘 알고 지냈다. 같은 부대 장교들이었으니까 같은 부대 장교의 아들이었겠죠. 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두 황태자들. 아버지는 전우였고 아들들은 친구입니다. 물론 3살 차이는 있지만은.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영원한 친구가 없습니다. 오직 내 편이냐 적이냐 밖에 없어요. 아, 제가 기침이 자꾸만 나서 죄송합니다. 도라지즙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먹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급히 먹다 보니까. 자, 권력의 세계에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네 편이냐 내 편, 동지냐 배신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장우협과 아버지 장종손입니다. 다 똑같은 상장이에요. 별 3개. 중국은 별 3개가 끝이다. 자, 장우협은 습군평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군대 경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전 경력. 그리고 장우협은 중월전쟁에 참전해서 2번이나 싸워서 2번 다 이겼어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월전쟁은요, 중국군이 30만이 쳐들어가고 이 월남군에게 완전히 아주 개박살난 패전입니다. 그런데 장유샤 장군은 거기서도 이겼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장유샤 장군만이 가지고 있는 승전, 참전 경력이다 이겁니다. 자, 1979년 이 장유샤는 중대장으로서 중월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것도 최전선 전투 현장의 중대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 그 이듬해 로산 전투라는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우들이 쓰러지고 부하들이 죽어 자빠지는 가운데 지휘를 해가지고 2번이나 다 이겼어요. 장유샤는. 중국군은 다 패배했는데 그 장유샤 부대는 이 지휘를 잘해서 2번이나 이겼다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중공군이 아주 완전 패배했기 때문에 다 포로로 잡혔어요. 월남군, 이건 뭐 민간인처럼 생겼잖아요. 여군. 여기 지금 뭐 그 당시에 가난할 때니까 그 나무로 다 꽂아놓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 안에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 수용소에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월남군 여자, 여기 더우니까 뭐 신발도 쓰레빠 신고 있네요. 월남군 여군이 총으로다가 야 빨리 밥 먹으러 가!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공군이 패배했습니다. 자, 현재 중공군 참전 경험이 있는 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마 나이 많은 사람 다 은퇴했기 때문에 장유샤 장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월전쟁 2차례 참전 경험, 승전 경험이 있는 장군이 바로 장유샤다. 이 시대 홍월따이, 홍이대의 엄청난 기회입니다. 홍월따이들이 장유샤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중월전쟁에서 2번이나 이긴 사람,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훈련이 빡센 부대를 같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존경해요. 공수부대라든지 뭐 해병대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을 해병대, 공수부대, 그다음에 뭐 특공대 같은 부대에 근무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왜? 물론 훈련의 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한 뛰어내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뛰어내려 본 사람도 많겠지만은 뛰어내려 본 사람하고 뛰어내려 본다고 생각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막상 하늘 높은 데서 비행기는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죽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야전교본 101-10-1 보면은 13,000명이 떨어지면 한 명은 죽어요. 사고로. 13,000명이 떨어지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뭐 그렇습니다. 교본에 나와 있으니까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해 본 거하고 불사하지 않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봤느냐 안 뛰어내려 봤느냐, 전시에는 실제 적과 총알을 교환하면서 전장하고 총알에 실적 맞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봤느냐,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홍월따이들이 이 장유샤 장군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자, 장유샤는 이때 월남전에 중대장으로 참전해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진핑은 3살 아래기도 하지만은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골로 하방 쫓겨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섬서성, 연안시, 정천현, 양가하. 이 사람들은 뭐 장씨들이 살면 장가촌, 뭐 석씨들이 살면 석가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여긴 양가하. 양가들이 사는 물하자니까 뭐 강가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황토고원, 그냥 산 언덕에 황토로 된 산 언덕에 땅굴 파고 살았어요. 7년 동안.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답니다. 시진핑이가. 근데 장유샤는 이때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돼지 키운 사람하고 전쟁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장유샤를 많은 홍월따이들이 존경을 해요. 와, 그 고급 관료의 아들이었지만 장교가 돼가지고 월남에 가서 2번이나 싸웠고 2번 다 이겼구나, 이겁니다. 뭐 시진핑은 돼지 농사를 지었다는데 뭐 존경받을 만한 건 아니죠, 그죠? 이것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군대에서 작전 지휘관을 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해본 사람을 존경합니다. 군대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장유샤는 1997년에 소장, 그 다음에 2005년에 중장으로 진급하고 상장으로 진급합니다. 전쟁의 참전 경험, 승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르게 진급했죠. 그리고 79년에서 81년까지 118연대 참모장, 81년에는 부연대장, 83년도에는 119연대장도 했습니다. 연대장이면 뭐 군대 지휘관으로서 최고의 지휘관이죠. 실무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중에서 최고는 연대장이죠. 사단장은 벌써 실무 부대를 지휘하지 않고 작전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홍월따이들이 참전 경험, 승전 경험,
있는 장유샤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손의 휘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손도 3스타까지 상장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장유샤를 진급을 잘 시켜줍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회사로 치면은 그야말로 창업주 아닙니까? 창업주의 아들이야. 근데 그냥 봐주고 싶기도 한데, 와, 뭐 싸움만, 전쟁만 하면 이기네. 아주 목숨 걸고 잘 싸우기도 해. 아, 이런 사람 진급시켜야지. 명분이 있잖아요. 창업주의 아들이라고 진급시켜준 게 아니야. 영업왕을 했어. 뭐 우리 선배 장교의 아들이라서 봐주고 싶기도 한 마음이 있는데, 아, 2번이나 가서 싸우고 이기고 왔네. 진급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장유샤 장군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장유샤는 인생 일대 최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2017년 19기 제1중전에 1차 중앙 전체회의죠. 공산당 중앙전체회의. 여기에서 중앙정치국 전체회의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됩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요, 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제일 위에 주석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그 서열 1위가 이제 주석이 되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중앙정치국 위원이 24명이 있어요. 자,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보위원은 또 몇백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유샤는 여기 24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 인구 중에서 최고의 노른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형식상 주석은 위원장은 주석이지만 실제 지휘관은 부주석 아닙니까? 그게 실제 군인으로서 최고 대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의 인민 무력을 총괄하는 지휘관이 딱 돼버린 거예요. 당시 나이가 67입니다. 67. 근데 중국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는. 7상8하. 7살이면은 진급시켜. 68이면 나가. 7상8. 67까지는 진급시키고, 또 진급하거나 아니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68 되면 그냥 퇴직. 이겁니다. 7상8하. 근데 2022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2022년 불과 3년 전 아닙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진핑이 그 중국 공산당의 법을 뜯어 고쳐요. 2번까지만 하게 돼 있는데, 총서기를 뜯어 고쳐갖고 자기가 3번째 취임해버립니다, 그냥. 집권 2기로 끝나야 되는데 집권 3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겠죠. 법을만 고쳤으니까. 그래서 7상8하인데 72살이나 된 8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 9, 10, 11, 12, 5년이나 지난 장유샤도 그냥 연임시킵니다, 그냥. 뭐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자, 시진핑이가 장유샤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릴 때는 친구였고, 아버지들은 생사고락, 목숨을 건 전우였고, 2015년에는 시진핑이 지도부를, 제일 무서운 게 이 중국은 중앙경위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실세들을 지켜주는 부대입니다. 이 지도부를 지키는 호위 부대인 중앙경위국을 시진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 자기 측근 인물을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앙경위국 그 막강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꾸로 시진핑이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뭐 아시다시피 10몇 차례 이미 이 암살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암살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때 장유샤가 38 집단군을 북경에 다 끌고 와가지고 북경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무리 중앙경위국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군인보다는 셀 수 없잖아요. 군부대 탱크 동원해서 북경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앙경위국 인물들을 시진핑이가 자기 인물로 싹 바꿔치웠습니다. 이때 시진핑을 경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집권 1기, 2기 내내 장유샤는
시진핑의 충복이다. 시진핑의 호위무사다. 이런 뭐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관계. 제가 날 지켜주는구나. 나도 쟤를 지켜줘야지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절단이 납니다. 자, 시진핑이 공산당 법을 바꿔가지고 사면임을 강행시켰죠. 그리고 시진핑은 사실상 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종신집권, 황제의 길을 여러 번 제쳤습니다. 이 무리한 욕망 달성. 당내에서 불불 끓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3번이나 해먹어. 원로들이 폭주해요. 이야, 저 여자가 진짜 너무 심하구만. 그런데 장유샤는 홍을따이의 대표주자인데다가 군에 또 막강한 지지를 받잖아요. 전쟁에 참여해본 거의 유일한 장군, 참여해서 승리한 거의 유일한 장군. 군인들이 뭐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겁나는 거예요. 야, 쟤가 나보다 더 지지를 받네. 여차하면 난 쟤한테 끌려나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장유샤에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7상 8하 관례가 있다.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아. 당신 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직접 대놓고. 그러니까 장유샤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도 7상 8하인데 왜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진핑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겁나네. 그래서 장유샤 제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고, 그 다음에 홍을따이, 공산당 창원 멤버들의 2세대 홍을따이의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 때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시진핑이가 어떻게 합니까? 장유샤 장군의 수족들을 다 잘라버리자. 이 작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장유샤 장군의 측근들을 몽졸이 다 잘라버립니다. 로켓군 숙청, 2023년 6월 달이었죠. 대숙청을 합니다. 로켓군 사령관, 부사령관 다 잘라버려요. 깜빵에 가요. 조사받기 전에 그냥 지가 알아서 자진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자, 로켓군은 중공군에서 가장 서열 높습니다. 정예 중에 최정예죠. 사령관 끌려가고 부사령관 스스로 죽고 난리가 납니다. 20여 명의 장군들이 대숙청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있는 장군들도 다 잘라버립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리상푸 여러분 잘 아시죠? 국방부장. 이 사람이 장유샤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잘라버렸어요. 너 옛날에 군 장비 발전부장 하다 니 돈 떼먹었잖아. 잘라버린 거예요. 중공군은 돈 떼먹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부패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다 잘라버렸어요. 이 장유샤 장군의 수족을 다 잘라버렸어요. 드디어 장유샤가 목숨을 건 보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총리였던 원자바오, 그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쫓겨나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 부하들과 전부 다 연합 전선을 구축해가지고요. 이들이 약감정이 있어요. 특히 호금도, 후진타오는 그 공식 석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끌려나갔잖아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진핑 쫓아내는데 똘똘 뭉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1월 9일 날 위구르 오로 목제 우르무치라 그러죠. 여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장유샤 단독으로 가서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국가 주석이 와야 될 자리인데 못 가게 하고 장유샤가 딱 가서 국가 주석처럼 행사의 주빈이 돼버려요. 시진핑이 열받았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작년 8월 달에는 로켓군을 재건하겠다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건 시진핑의 동의도 안 받고 장유샤 독단적으로 진행합니다. 시진핑이 완전히 팔팔 뛰겠죠. 근데 방법이 없어. 자, 미국 국가정보에 의하면은 장유샤가 이미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5개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전구. 5개 전구로 되어 있는데 북부 전구, 남부 전구, 중부 전구 완전히 장악했다. 북부, 남부, 중국.
북부, 남부, 그다음에 어디요? 중부까지 다 장악했다 이거예요. 자, 동부전구하고 서부전구만 남았는데 서부전구는 뭐 너무 똑 떨어져서 별 의미가 없고요. 동부전구를 여전히 시진핑이 아직도 잡고 있어요. 근데 중부정부가 이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동부정부에서 손 써봐야 할 게 없어요. 동부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만 침략하는 거예요. 대만이 여기 있으니 대만 침략하는 것밖에 못해요. 시진핑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건재하는 시진핑. 당 총석이직 유지하고 있죠. 국가주석 유지하고 있죠. 군사위원회 주석직 유지하고 있죠. 아직은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장유샤를 부패 혐의로 조사하고 측근들을 제거하고 있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 군부 내에 시진핑 세력 인맥을 매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장유샤 쪽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시진핑 측근들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야, 내가 시진핑 명령 듣고 저기 갔다가 내가 뭐가지 칼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함부로 못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창간자리 면출 정권이라. 창과 몽둥이 간자입니다. 창과 몽둥이. 기둥이도 되죠. 창과 몽둥이 속에서, 속리자죠. 면출 정권. 정권이 나온다. 이게 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총뿌리에서 권력이 나온다. 형몽 원로의 아들이죠. 누굽니까? 장종, 장종 뭐죠? 저기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손. 혁명 원로의 아들이에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총알이 핑핑 날아가고 전우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기에서 중대장으로서 지휘해서 그 전투를 이겼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목숨을 건 그 투쟁에 단련된 장군이야. 그리고 그야말로 말단 소위부터 한 계급 밟아서 결국 중국의 최고 군 수장이 된 사람입니다. 시진핑하고 다르겠죠. 목숨을 건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자, 이게 중국 공산당이 내걸었던 창간자리 면출 정권이라 포스터입니다. 자, 장유샤는 장우협은 스끈평과 목숨을 건 지금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전쟁 오래 갑니다. 우리 6.25 지금 한 줄로 기억하고 있지만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끝나요. 장유샤와 스끈평의 전쟁도 하루아침에 안 끝납니다. 장유샤와 시진핑은 목숨 건 정면 대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스끈평은 중국 제도 권력에 상징합니다. 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세 가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최고의 공식 직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진핑은 최고의 권력자이자 압도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장우협, 장유샤는 실질적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군대의 강력한 충성심, 공산당 창업자들의 아들들인 홍2대의 강력한 지지, 그 다음에 옛날에 총리하고 뭐 옛날에 당수했던 사람들이 시진핑은 안 돼. 장유샤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원로들과 홍을따이와 군대가 똘똘 뭉쳐서 장유샤를 지지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 무엇보다 그는 총과 칼을 지금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는 얘기합니다. 제도와 군대가 맞붙었을 때 항상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군대가 딱 총뿌리를 뒤집는 순간, 뭐 엄청나게 지금 정의로운 척하는 판사 검사들 엄에 기주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 맞춰버려요. 지금 차이나리 리짜이밍이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는 판사들 기주고 가지고 다 거기에 그냥 재판 중지시키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리짜이밍은 총칼로 안 하고 그냥 의회 독재로다가도 저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는데, 중국은 지금 군사 권력을 잡고 있어요. 장유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시황, 한나라 고조, 당나라 태종, 명나라 주원장 전부 이 총칼로다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군대의 힘으로. 꼼짝 못합니다. 그냥 따라와요. 죽기 싫으면 따라오는 거죠. 모택동이 말했습니다. 창간자리 면출 정권. 총불에서 권력은 나온다. 시진핑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공산당 창업자 모택동의 말입니다. 이 말을 아마 시진핑은 아마 권력에 너무 취해가지고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유샤, 장우협은 기억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간자리 면출 정권. 총불에서 권력은 나온다. 총불에서 정권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의 밤인데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겠죠. 자, 여기 김시립 목사님표 도라지 집입니다. 세 박스를 뜯었더니 엄청 무거워요. 참 7kg 됩니다. 자, 요거 한 박스에 양은 60봉지 들어있고요. 한 팩의 양은 쌍화탕 한 병의 양입니다. 제가 아까 기침 나서 먹었더니 기침이 멈췄어요. 오늘은 뭐 2개 먹겠습니다. 자. 이 도라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반찬으로 먹는 이런 가는 도라지가 아니고요. 5년 6년 키운 아주 팔뚝만한 도라지, 장생 도라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막 사진이 찍어 작지만은 막 여러 갈래로 갈라가지고 엄청 커요. 이 손으로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로 캡니다. 그 포크레인 푹 찌르는 창처럼 생긴 포크레인으로 이만큼 한 1m 가까이 푹 찔러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흔들면 흙 떨어지고 나오는데 진짜 이만하게 하는 도라지들이 나와요. 엄청 쓰고 매워서 절대로 반찬으로도 못 먹어요. 이거는 그 배하고 감초, 대추를 넣고 깨끗한 오락산물로 달여서 그래서 이 맵고 쓴 맛을 억누르 놔서 이렇게 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짝지근하지만은 엄청 강력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저술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보감. 1592년부터 1597년까지가 임진왜란이었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책이 이제 반포가 됐는데 세계 최초의 생활의학서적입니다. 뭐 의학서적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써놨죠. 근데 허준이 누구나 글자만 알면 읽고 주변에 있는 약재를 채취해서 끓여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동의보감. 최초의 그 민간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서적이 바로 이 동의보감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됐습니다.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써놨어요. 이 의학서적을. 근데 최초로 일반인이 읽고 일반인이 해석할 수 있을 쉽게 만든 책이 바로 동의보감인데 동의보감 탕약편 길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도라지 말고 길경, 굵은 도라지, 약도라지는 뭡니까? 청패거담.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사귄다 이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호흡기, 그러니까 코로부터 시작해서 폐 끝까지 이게 호흡기인데 여기를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중국인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면역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48% 49%가 이미 그 중국인들이 말하는 A형 독감 폐렴에 걸렸거나 나았거나 면역을 갖고 있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걔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폐병이 막 돌겠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코로나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공산당이. 그렇지만은 중국인들은 이거 2020년대에 돌아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자빠졌던 그거 코로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거 열심히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서 코로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자, 구입하실 분들은요. 한 박스에 8만 원이고요. 한 박스에 8만 원이고 세 박스 하시면 24만 원인데 한 박스를 더 드려요.
그러면 나누면은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6만 원. 6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64, 24 되는 거죠. 38, 24. 세 박스에 24만 원인데 한 박스 더 드리니까 4박스 되는 거죠. 구입하실 분들은 김신희 목사님 사모님, 남경우 사모님, 농협계좌 356-1421-4451-03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넣으시면요. 이틀 후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업이 아니고요.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신희 목사님 그 가족들을 그 사업을 도와주는 거지 제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 잘 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신년이니까 이제 곧 신년이죠. 해피 크리스마스 앤 뉴 이어 아닙니까? 새해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오락산 도라지즙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충성.